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국가 없는 세계 최대 민족, 바로 쿠르드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말 한마디. 여기에는요, 100년이 넘게 이어진 그들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꿈은 아주 새롭고 훨씬 더 위험한 분쟁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26년입니다. 미군 폭격기들이 이란의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작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결정적인 지상 공격은 미군이 아니라 전혀 다른 군대가 이끌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죠. 대체 미국이 자기네 전쟁을 치르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이 지상군,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런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요. 공중 폭격만으로는 사실 부족하죠. 지상군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선거를 앞두고 미군 사상자가 나온다? 이건 정치적으로 정말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해법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쿠르드족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더 넓게 펼쳐보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들이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3,500만 명. 네, 이게 바로 추정되는 쿠르드족의 인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이들을 자신만의 독립국가가 없는 세계 최대의 민족으로 만드는 이유죠. 이들의 고향을 쿠르디스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건 지도 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이에요. 하나의 민족이 살아온 땅이 지금은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4개의 국경으로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겨진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쿠르드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게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강대국들에 의한 아주 길고 또 반복적인 역사적 배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표를 보시면 그 기구한 역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16세기에 처음으로 땅이 나뉜 후에 1920년 1차 대전이 끝나고 독립국가를 약속받았어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나 했는데 웬걸요. 불과 3년 만에 강대국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약속은 그냥 종이장이 돼버립니다. 1946년에 잠시 세워졌던 공화국도 1년 만에 무너졌고요. 독립의 꿈을 줬다가 빼앗고 또 줬다가 빼앗는 이 패턴 혹시 보이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쿠르드족은요, 그냥 역사의 수동적인 희생자 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주 길고 또 정말 강력한 저항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각 나라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보세요. 터키에서는 아예 언어와 문화 자체가 금지됐고요. 시리아에서는 수십만 명이 하루아침에 국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 정권 아래서 정말 끔찍한 화학무기 공격까지 겪었죠. 그리고 이란에서는 다들 기억하실 텐데 최근 쿠르드 여성의 죽음이 전국적인 히잡 시위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살아남기 위한 존재 자체를 위한 투쟁이었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끈질긴 저항 정신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명절, 네브로즈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사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폭정에 맞서서 평범한 대장장이 카와가 사람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서 마침내 자유를 되찾는다는 신화입니다. 그리고 왕을 물리친 뒤에 성벽 위에서 피워올렸던 그 거대한 불, 그 불을 매년 봄 네브로즈 때마다 다시 피우는 거예요. 이 불은요, 단순한 축제의 불꽃이 아니라 억압에 맞서 싸우는 그들의 꺼지지 않는 투쟁 정신, 바로 그 자체인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죠. 쿠르드족이 누구고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2026년이라는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도대체 왜 쿠르드족은 미국의 전쟁을 대신 치러주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대리군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강대국이 체스판 밖에서 체스말을 움직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손은 더럽히지 않으면서 직접적인 사상자나 정치적인 리스크 없이 군사 목표를 달성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은요, 미국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이란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쿠르드족의 지상 공격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이 지점이 정말 아이러니한 대목입니다. 이게 심지어는요, 아주 노골적이기까지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발언 한번 들어보세요. 쿠르드족의 공격을 훌륭한 일이라면서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죠. 뭐 미국의 속내가 이보다 더 명백하게 드러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 한번 득실을 따져볼까요? 셈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자국 군인 희생을 막아서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죠. 둘째, 공습만으로는 부족했던 지상 압박을 아주 효과적으로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전투 경험도 풍부하고 동기부여도 확실한 군대를 활용하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인 셈이죠. 그럼 쿠르드족은 뭘 얻을까요? 당연히 얻는 게 있으니까 싸우겠죠. 미국의 최첨단 무기와 막강한 공중 지원을 받고요. 또 자신들을 오랫동안 억압해온 이란 정권을 약화시킬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겠죠.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궁극적인 꿈, 바로 독립국가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그 희망, 바로 그 희망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쿠르드족이 역사 내내 마주해온 비극적인 딜레마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독립을 향한 그들의 그 뜨거운 열망이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말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결국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이 거대한 제국들의 야망 사이에서 과연 쿠르드족은 수천 년간 염원해온 자신들만의 국가라는 봉화를 마침내 피워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찾아온 이 새로운 날 역시 또 하나의 깨어진 약속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말까요?